엄마, 이거 애가 먹다 남은 건데 엄마가 먹어. 엄마, 이거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어. 엄마, 남은 거 먹어 치워버려. 어머니를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딸. 그럼 엄마는? 엄마도 비위 약해. 남이 먹던 거 못 먹어. 그냥 음식도 조금만 해서 덜어서 먹고 남은 건 버리고 싶다고. 아, 그건 자식들이 먹던 거 좀 먹으면 어때서? 아무리 자식이어도 손주여도 비위생적인 거 아니야? 왜 굳이 침 묻은 걸 엄마가 먹어치워야 해? 엄마가 음식물 처리 기계야. 너는 옛말도 모르니?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유치해 보여도 그게 제일 섭섭한 거야. 그냥 가끔 버리기 아까운 거 싸뒀다가 먹자 한 거지. 아끼느라 그런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러니까 왜 엄마만 아껴야 하는데? 너희는 그런 음식 먹지도 않으면서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해서 예쁘게 차려서 따끈한 상태로 먹고 싶어. 새 밥이랑.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전영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39세 임유선입니다. 전 씨는 딸에게 말을 퍼부으면서도 자신이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왜 이런 쪼잔한 마음을 느껴야 하나 싶어서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딸도 원망스러웠죠. 인생을 바쳐 키운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보다도 딸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희생이라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39 먹은 딸을 위해 그 집에 들어가 식모 노릇, 보모 노릇을 자처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하는 만큼 딸도 부모를 생각하는 줄 알았던 것이 자신만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자식을 모르고 제 발로 호구짓을 하러 들어갔던 전 씨의 탓이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모든 일은 약 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은 오래전부터였고 그게 드러난 것이 최근이었겠죠. 고작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날도 더운데 같이 냉면 먹을까? 엄마가 해주는 게 먹고 싶네. 어느 주말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뜬금없는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해 먹자. 뭐, 지금? 현수 아빠도 있어? 있지. 현수도 있고. 근데 가다가 더워서 쓰러지겠다.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딸. 무더운 날에 거기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이 더욱 힘들 것 같았습니다. 꼭 냉면 때문이 아니라 들려줄 소식도 있으니까 그렇지. 전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현수도 학원 안 가고 있네. 학원 방학이야. 전 씨가 초등학교 3학년 손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씨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냉면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차가운 면 요리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딸이 자신이 해준 냉면이 먹고 싶다길래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죠. 시원하고 맛있다. 역시 장모님이 해주신 게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현수는 왜 그렇게 안 먹어? 그런데 손자가 반이나 먹었나 싶을 만큼 냉면을 많이 남긴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그만 먹을래. 배 아파. 할머니가 열심히 만든 건데. 아깝게. 딸이 그렇게 말하고는 3분의 2 정도 먹은 전 씨의 냉면 그릇을 보더니 현수가 먹고 남긴 냉면을 전 씨의 그릇에 부어버렸습니다. 엄마 더 먹을래? 물은 것은 그 다음이었죠. 전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먹던 냉면을 그릇에 부어버릴 생각은 더더욱 없었으니 말이죠. 아니, 현수 아빠나 주지. 에이, 현수 아빠는 비위가 약해서 안 먹어. 애가 먹던 건데 어때서? 아무튼 현수 아빠 유별나. 그런데 그것은 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이 먹던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딸의 말대로 애가 먹던 것을 안 먹는 것이 유별나 보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서운할까 싶어 전 씨는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다 먹지 못한 음식이 아깝기도 했고 그나마 애가 먹었던 거라 참고 먹었죠. 냉면을 다 먹은 뒤에 딸과 함께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사위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이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무슨 할 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사실 둘째가 졌어. 전 씨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임신했다고? 놀랄만도 했습니다. 첫째가 10살인데 둘째를 갖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딸이 벌써 30대 후반이었으니 말이죠. 놀랐지? 우리도 엄마처럼 놀랐어. 딸도 계획에 없던 임신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수 아빠랑 얘기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미 생긴 거 어떻게 해. 안 낳을 수도 없고. 전 씨는 비록 놀랐지만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생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아직 30대잖아.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야. 축하해. 축하의 말을 하긴 했지만 걱정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 중이었으니 말이죠. 현수는 이미 초등학생이고 학원도 다니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에는 손이 많이 가지 않지만 아기가 생기면 둘 중 하나는 당분간 집에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너 일은 어떻게 하니? 그리고 딸의 대답에 다시 한번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 일단 만사까지 일할 거고, 애 낳고 2달 정도만 몸조리하고 다시 복직해야 돼. 뭐?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해? 너무 어리잖아. 그니까 엄마가 한 1년만 봐주라.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 뭐? 엄마가 그 어린애를 어떻게 봐줘? 전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1년만 살면 되지. 네. 장모님,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기가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살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첫째 때는 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전 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전 씨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자 딸이 다시금 부탁을 해왔습니다. 전 씨가 아니면 애를 낳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까지 말하니 무작정 안 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애가 생겨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애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전 씨가 가야 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딸이 너무 불편할 테니 말이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딸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2달 뒤에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딸과 사위 그리고 현수가 아침에 집 밖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다들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전 씨의 본격적인 고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어린 아기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혼자 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했고, 수시로 재워야 했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좀 더 크니 이유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이유식을 만드는 것도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먹는 거라고 아무거나 못 먹이게 하는 유별난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루 종일 전 씨를 힘들게 했죠. 아고, 이 짓도 1년 이상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애를 낳는 게 낫지. 힘들어 죽겠네. 말 그대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는 무얼 차려서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에 잠시라도 누워 있으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전 씨는 아침, 점심을 대충 때웠습니다. 딸내 아침만 차려준 뒤에 시간이 나면 아침을 먹고 아니면 모두 출근한 후에 아침 겸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현수는 비슷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간을 맞춰서 밥을 차려 놓았죠. 물론 전 씨가 아침, 점심에 먹은 것들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얼른 씻고 밥 먹어. 그런데 늘 이 밥상이 문제였습니다. 아, 왜 더 안 먹고? 배불러. 현수도 더 먹지. 양에 맞춘다고 맞추는데도 늘 남았죠. 전 씨가 음식을 아깝게 쳐다보니 딸이 일어나서 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반찬통에 남은 음식을 옮겨 담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넣어 놓을 테니까 내일 낮에 먹어. 얼마 남지 않은 불고기를 싹싹 긁어넣고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딸의 행동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딸이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다음날 전 씨가 데워 먹곤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랩을 씌운 그릇이 여럿 있었습니다. 덜어서 먹은 음식은 이렇게 넣어놨다가 먹지만 다 같이 먹다가 랩을 씌워 놓은 음식은 차마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었다가 상할 때쯤에 다시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먹기 힘든 음식은 그때그때 버리면 좋겠지만 딸은 늘 아깝다며 남은 음식들을 쟁여놓았죠. 다음 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 엄마를 딸이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씨가 주말에 아기를 딸에게 맡기고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에 오자 방금 밥을 먹었는지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막상을 치우던 참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니, 엄마가 차려서 먹을게. 잘 됐다. 거기 현수 자리에 앉아서 먹어. 현수 또 먹다 말았다. 상을 보니 얼추 치웠고 현수가 먹던 밥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생선은 지저분하게 살이 파헤쳐져 있었고 밥에는 김치를 올려놓고 먹었는지 빨간 양념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이지만 깔끔하게 먹은 것도 아닌 남은 음식에 차마 숟가락질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왜? 그거 먹어. 아직 안 치웠는데. 날 더워서 열무국수 해 먹으려고 했어. 국수? 그러면 그건 어떡해? 아깝게. 음식 남기면 벌 받아. 먹다 남긴 밥을 먹는 것이 전 씨에겐 벌과 같았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새 걸로 떠먹을게. 아, 엄마 혹시 더러워서 그래? 전 씨는 꼭 잔반 처리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가 먹던 건데 어때? 내가 현수 아빠 먹던 거 먹으라고 한 적 있어? 그런 전 씨를 또다시 유별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딸.
아, 그래서 생선은 먹잖아. 차마 고춧가루 범벅된 밥은 먹지 못하고 생선만 발라 먹었습니다. 그런 전씨를 보며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런데 곱씹어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가 먹었던 어른이 먹었던 전씨도 새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남은 음식은 자신을 주는 것인지,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평일 점심이었습니다. 본래라면 대충 먹고 말 점심밥이었지만 그날은 제대로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잔반 처리반이 된 것에 기분이 내내 상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대충 먹고 때워버리지 말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새로 사온 고기로 제육볶음도 하고 계란찜도 하고 김치찌개도 끓였죠. 그렇게 먹으니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밥 먹으며 우울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딸의 행동에 불편해할 일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만 잘 챙기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딸이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찍 왔네.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빨리 퇴근했어. 밥 먹고 빨리 자려고. 딸이 손을 씻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좀 빨리 차려줘. 지친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저녁 요리를 시작도 안 한 참이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참. 엄마가 낮에 먹었던 거 좀 남았는데. 그거 빨리 데워줄게. 전 씨는 냉장고에 넣어놓은 남은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려는데 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먹으라고. 그래. 꽤 남았는데. 밥이랑 비벼 먹으면 되잖아. 딸이 조금 남은 냄비 속 김치찌개를 힐끔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씻고 잘게. 뭐라도 먹어야지. 얼른 데워줄게. 아니야. 속 안 좋아. 방금까지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빨리 달라고 재촉하던 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전 씨가 접시를 들고 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딸이 왜 그냥 들어가 버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먹다 남은 찌개에 밥을 먹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 씨는 딸이 먹다 남긴 것이든 현수가 먹다 남긴 것이든 다 처리를 했었지만 딸은 전 씨가 남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음식 남기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되새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기가 울어 제끼니 거실로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딸이 자는 동안 사위와 손자도 돌아왔고 다시 밥을 차리고 치우고 빨래를 돌리고 아기 이유식을 먹이고 하면서도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보며 짓던 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냄비에 숟가락 빠뜨려 먹었으니 먹기 싫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먹던 거 먹기 싫어하는 전 씨에게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며 늘 유별난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 바로 딸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잠들었고 그제서야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더니 좀 출출해서. 딸은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더니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먹을 게 없네. 그리고 나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엔 남은 김치찌개가 아직도 있었는데 말이죠. 너 혹시 김치찌개 엄마가 먹던 거라서 안 먹니? 아, 김치찌개? 엄마 내일 먹으라고. 너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좋아는 하지.
에이, 그래도 엄마 숟가락으로 그냥 먹은 거 아니야? 애기가 먹던 것도 아니고. 좀 그렇지.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네가 먹던 거 엄마 먹으라고 주잖아. 나는 딸이고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는 자식이 먹던 거 다 먹잖아? 그렇다면 왜 자식은 부모가 먹던 걸 못 먹는지. 애초에 서로 남긴 것을 안 먹으면 될 일이었지만 왜 누구는 음식 남기면 벌 받으니 다 먹어치워야 하고 또 누구는 비위생적이니 안 먹는다고 그러는지. 라면을 먹는 딸을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왜 김치찌개 때문에 예민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딸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전 씨도 헷갈렸습니다. 자신이 예민한 건지 딸이 너무한 건지. 전 씨도 먹는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잔반 처리하면서도 강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밤새 생각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몸이 지치다 보니 그저 작은 일에도 자신이 서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딸이 자신을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좀 참아야지. 좀 답답해도 두세 달 뒤면 약속한 1년이 됩니다. 괜히 따지고 화내서 기분 나쁘게 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대로 자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과 똑같은 맘일 수는 없다는 걸 스스로 주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섭섭하겠죠. 그런데 다음 날의 문제는 터졌습니다. 아니,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라 전 씨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속상한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이었겠죠.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집에 있는 날이었죠. 주말 아침이면 늦잠을 자느라 딸과 사위는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아이들만 밥을 챙겨준 뒤에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으니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도 마땅찮았습니다. 이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자신뿐인 듯 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니 늘 해오던 일들도 더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라도 이런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은데 주말이라고 쉬는 것은 딸과 사위뿐인 듯 했죠. 점심때가 되자 딸과 사위가 슬슬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고픈데. 또 밥 차릴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전 씨를 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그래. 나는 짬뽕. 엄마는 짜장면 먹을 거지? 입맛이 없었지만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요리하기는 더 싫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주 앞에도 짜장면 한 그릇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전 씨가 말했습니다. 둘이 나눠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내가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시키게 됐네. 딸이 입에 달고 살던 음식 아깝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남기게 될 텐데 말이죠. 그런 전 씨의 우려는 그저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나 그만 먹을래. 벌써? 응. 이제 할머니 먹어. 손주가 먹던 그릇을 자연스럽게 전 씨에게 밀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요. 장모님 더 드세요. 사위도 현수가 먹던 그릇을 좀 더 전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야금야금 깨물어 먹은 단무지도 자장범벅이 되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먹었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시켜서 나눠 먹던지 꼭 이렇게 남은 음식은 전 씨에게 밀어놓으니
이제는 손주도 할머니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더 안 먹을 거야? 나는 배불러. 저도요. 딸과 사위의 대답을 들은 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수가 먹던 자장면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엄마 그거 버렸어? 그래. 아무도 안 먹는다길래? 아이, 아깝게. 엄마 더 먹지. 그러더니 딸이 일어나 남은 탕수육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럼 탕수육이라도 넣어놨다가 먹어. 기가 차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장소스며 짬뽕 국물이며 묻어있는 탕수육이 딸의 손에 의해 냉장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씨 가슴에 불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전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사위가 외출한 후에 저녁 시간이 되자 그 탕수육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딸 밥그릇 바로 앞에 말이죠. 어? 이거 나 먹으라고. 먹고 싶어서 넣어놓은 거 아니었니? 전씨가 말하자 딸이 물끄러미 탕수육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때는 모르지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온 음식이, 그것도 이런저런 양념이 묻어있는 남은 음식이 결코 맛있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왜? 차가워서 그래? 데워줄까? 아니, 그러자 딸이 전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탕수육 접시에 담긴 어떤 의도를 조금 느낀 것 같았죠. 딸은 딱딱하게 굳은 탕수육을 하나 떼서 먹더니 다시는 탕수육 쪽으로 젓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깨끗한 밥에 새 음식을 접시에 덜어서 먹었습니다. 손주가 또다시 밥을 남겼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현수 또 밥 남겼네. 너 이거 먹어라. 손주가 먹던 밥을 딸에게 주고 전씨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딸도 조금 먹더니 일어나서 식탁을 치웠습니다. 전씨는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면서 부엌 쪽으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냉전 상태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씨의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사위도 깨달았죠. 장모님,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 와요. 제 밥은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살살 눈치를 보며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에는 또다시 딸이 먼저 집에 와서 전씨와 밥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자 딸의 당황스러운 음성이 들렸죠. 뭐긴 밥이지. 근데 새로 한 건 아니네. 밥만 퍼먹은 숟가락 자국이 난 계란찜과 건더기가 별로 없는 조금 남은 찌개. 먹다가 남아서 접시째로 랩을 씌워놨던 나물 반찬. 그리고 그 밖에 전씨가 점심에 먹고 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점심에 먹다가 조금씩 남았는데 버리기엔 조금 아깝고 그래서 나는 점심에 먹었던 거라서 저녁엔 다른 거 해 먹으려고. 아까우니까 네가 좀 먹어치워 버려라. 먹어치워 버리라고. 그래. 음식 버리면 죄 받아. 그러자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엄마.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 이렇게 잘 차렸잖아. 반찬도 많고. 그리고 너 많이 먹지도 않아서 매일 남기잖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먹다 남은 것만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뭐가 그래? 엄마는 늘 너희들 먹다 남은 거 먹었는데. 딸이 기가 막힌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기분 좋아? 뭐? 계속 남은 음식 처리하는 거 말이야. 기분 좋으냐고. 좋을 리가 있어? 그럼 엄마는? 엄마도 비위 약해. 남이 먹던 거 못 먹어. 그냥 음식도 조금만 해서 덜어서 먹고 남은 건 버리고 싶어. 아, 그건 엄마가 자식들이 먹던 거 좀 먹으면 어때서? 아무리 자식이어도
손주여도 비위생적인 거 아니야? 왜 굳이 침 묻은 걸 엄마가 먹어치워야 해? 엄마가 음식물 처리 기계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남은 음식 준 거야?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너는 옛말도 모르니?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유치해 보여도 그게 제일 섭섭한 거야. 1년 가까이 치사하게 엄마한테 남은 음식 먹게 했잖아. 너희가 엄마가 먹는 음식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쩔 땐 부모 대접도 못 받는다는 생각까지 들게 돼. 내가 언제? 그냥 가끔 버리기 아까운 거 싸뒀다가 먹자 한 거지. 아끼느라 그런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해? 왜 엄마만 아껴야 하는데? 너희는 그런 음식 먹지도 않으면서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해서 예쁘게 차려서 따끈한 상태로 먹고 싶어. 새 밥이랑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앞으로 볼 때도 같은 행동할 거 아니니? 뭐가 잘못된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너도 좀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야. 알았어. 남은 음식 다 버려, 이제.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엄마는 이제 여기까지 도와주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차피 2달 후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잖아. 2달 땡겨서 나간다고 생각해. 엄마는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도와줄 만큼 도와줬잖아. 이쯤이면 애도 어린이집 갈 수 있을 것 같고. 2달 뒤에 보내기로 했잖아. 갑자기 그렇게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내? 그러면 2달만이라도 애 봐줄 사람을 구해봐. 딸은 그런 전 씨에게 섭섭한 듯 했습니다. 엄마도 상처받았어. 너희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 마음으로는 너희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못 지내겠다. 공짜로 도와달라고 했던 거 아니잖아. 돈 준 거? 엄마 혼자 살면서 가끔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편해. 몸도 맘도. 무슨,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건 엄마 아니야? 아까 남은 음식으로 차려진 밥상을 보고 나빠졌던 기분을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지 않겠어? 딸은 기막혀 있고 뒤늦게 돌아온 사위도 그 소식을 듣고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린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집안일하며 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집에만 있었는데도 하루가 고됐죠. 그래서 딸과 사위가 원한다면 조금 더 머무르며 도와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죠. 하루빨리 돌아가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나았습니다. 더 붙어 살다가는 어쩌면 서로 영원히 등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죠. 딸도 잠시간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더 들고 자식들이 크면 전 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날도 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